양당 체제를 깨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그럼 현행 253석 지역구 의석 중에 내년 총선, 차기 총선에 내세울 지역구 후보 규모는 얼마나 더 생각하고 계십니까? 할 수 있는 한 거의 다 내야 되겠죠. 네, 다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는 할 수 있는 한 거의 다 내겠다고 네. 하셨는데 혹시 목표로 하는 의석 수가 따로 있으신가요? 목표가 아까 그 말씀입니다. 전부 다가 목표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오정식 사무총장이 탈당을 만류하는 메시지도 냈는데 누가? 오정식 사무총장, 네. 사무총장이 탈당을 만류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120여 명의 동료 의원들께서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처지였다면 훨씬 더 점잖고 우아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변화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분들이 오늘 제 기자회견을 목전에 둔 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노력을 평소에 당의 변화를 위해서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랑 오늘 대담 녹화 방송 진행했고 두 분이 연대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누가요? 이준석 전 아, 대표 예. 대담 진행했고 두 분이 연대 안 할 이유가 네, 없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준석 신당과 연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라를 망가뜨릴 정도로 왜곡되고 있는 이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는 일,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뭐 양당 정치 구도를 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없는 이제 제3당을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도 없는 어떤 가치를 가진 당을 만들고자 하시는 건지 예. 가치의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지금 민주당에서 구현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예. 만들려고 하는 네, 건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보다 반발짝만 앞서가라 고 주문하시면서 늘 중도 개혁을 추구하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놓치고 있는 것이 그런 노선이라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을 자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중산층과 서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는가?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중도 개혁의 길을 걷고 있는가? 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 길을 저는 민주당이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되찾아서 지금처럼 거대 양당들이 사활을 걸고 극한 투쟁만 계속하는 이 상황에서 뭔가 국민을 위해 합의하고 생산해내는 그런 정치로 바꾸는데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기존에 추구했던 정당에서는 그러면 원래 민주당이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다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지난 가능성은 다시 그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국회가 어떻게 일해왔던가 양당 관계가 어땠던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서로가 사활을 걸고 투쟁을 하다 보니까 정작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소홀히 됐고 또 법안 안건을 처리한다고 해도 한쪽은 단독 처리, 한쪽은 거부권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무익 이익이 없는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3지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준석 신당이나 금태섭 신당 그리고 이 이낙연 신당을 창당해서 같이 모인다 해도 서로의 가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찢어진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대중정당에는 일정한 스펙트럼이 있게 마련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너무 크게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셨는데요. 전임 정부에서 함께하신 문재인 대통령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전설 같은 유산이 돼 있는데 문재인 정신과 가치는 현재 진행형이라서 역사에 올리기는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 그것 때문에 뺐습니다. 잠시만요. 약간 먼저 앉으셨나요? 저희 원칙과 상식과 우선 협력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뭐 만나서 의논하는 자리 뭐 가지셨거나 가지실 예정인지 당장 창당 준비위원회부터 함께 좀 꾸리실 예정이신지. 네,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윤여찬 의원 진료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좀 단순히 공천 때문에 좀 잔류한 게 아니냐. 그 선거팀의 통일론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재산자도 공천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나가는 거 못 받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나가는 그런 시작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우선은요. 윤 의원께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도와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의원의 고민은 현모 씨 문제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연대 가능성도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비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잘못됐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MBC의 신문영 기자입니다. 그 기자회견 중에 민주당이 잃어버린 가치를 지키겠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랑 연대하면 이건 불가능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다른 그 경로를 다른 경로를 거쳐오신 분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개인의 가치관이라든가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죽는 날까지 그 정신을 지켜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네. 신당 창당을 하시면 목표가 있으실 텐데 그 어떤 목표를 좀 생각하고 계신지. 네. 양당의 철옹성 같은 독점 구도를 깨뜨리는데 의미 있는 정도의 의석 되도록이면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그 24년 동안 아까 보셨고 오선을 하셨고 또 전남지사에다 총리까지도 하셨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여러 이유를 대고 탈당 말씀하셨지만은 당원과 이제 지지자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라든지 신당 창당의 명분이 없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어떤 그런 그 정서와 그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점은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민주당 당원으로서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알고 그래서 그분들께 특별히 이해를 구하는 그런 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제가 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남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채로 따라다니면서 선거에서 간간히 응원이나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아니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수많은 국민들께 길동무라도 되드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후자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 선언문에 개헌을 통한 문건형 대통령 네. 도입이나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 네. 그리고 R&D 지원과 규제 네. 관련 거대 담론을 제시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짐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뭘 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 덜 알려져 있고요. 또 언론들도 즐겨 다루지 않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그런 의지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몇 가지 단계마다 점점 그걸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려야 하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시작으로서 오늘 조금 내놨습니다. 네. 저쪽부터 먼저. 네. 신당에 청년과 전문직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국민들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주겠다 이런 전문직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시대입니다. 아까 제가 다양성의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양성의 시대를 양극 정치로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라는 것도 어느 한두 분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가 아직 알지 못했던 분야까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종호 동지처럼요. 돌봄 노동자. 이런 분들이 돌봄 자체를 전문직으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입법하고 하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뒤에. 민주당 내에 거의 친박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있지 않은데 혹시 추후에 생길 그 신당 합류와 관련해서 설득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정치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남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현역 정치인들은 굉장히 고려해야 될 일이 많고요. 네, 또 정리해야 될 일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쪽 먼저 손 드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1990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런 통합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어떤 연락이나 대화를 나누신 게 있으신지? 네, 제가 귀국 후에 2번 배웠다는 얘기는 이미 했고요. 네, 물론 그 배웠을 때 정치적인 그 현안이라고 할까요? 국가나 당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은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저께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저는 주목한 것이 정치가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씀을 저는 주목했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의 정치는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죠. 저도 똑같습니다. 현재의 정치가 국민께 절망을 드리기 때문에 희망의 통풍구랄까요? 바람이 통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칙과 상식이랑 협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표님의 신당 창당과는 별개로 합류하시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의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남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네. 원칙과 상식 합류. 예. 그분들과는 협력하게 될 것이라 했고요. 네,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또는 어느 지점에서 함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한번. 네네네. 네. 그 오늘 회견문 서두에 이재명 대표 표율을 먼저 네네. 하셨는데요. 그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하면은 지금 어쨌든 이탈주의가 다시 한번 만났을 때 탈당 경위에 대해서 좀 논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거대 양당제를 비판하셨는데 그 다당제를 일단 추구하시겠다는 걸로 좀 알아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당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입장, 그리고 대표도 공약했던 그대로 연동형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원래 민주당은 다당제를 지향했었고 소수 정당을 도우면서 그 소수 정당을 우군화했던 아름다운 정통이 있습니다. 우군화, 우군처럼 만드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소수 정당을 배제하려는 이상한 기운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다당제를 추구했던 소수 정당을 지원하고 배려했던 그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11월 말쯤에 네. 11월 말쯤부터 당을 불탄하신 발언이라든지 탈당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있었고 지금 한 달 반에서 2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탈당을 결심하게 된 딱 하나의 계기라던가 시점이 있다면 또는 뭐 가장 아쉬웠던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얘기는 뭐 따로 할 건 없고요. 굉장히 어떤 단일 사건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게 보면 몇 년 동안, 짧게 보면 몇 개월 동안 줄곧 고민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정세균 전 총리나 이제 김웅현 전 총리도 이제 만나기도 했고 삼총리 연대도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어떤 정치를 구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책임 있는 역할을 당과 국가에서 했었더랬죠. 그리고 그동안에 세 사람이 함께 모이지는 않았지만 1대1로 만나서 국가와 당을 걱정하는 그런 문제의식은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누구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가치를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그 진보랑 보수가 뭔가 그 평등을 더 추구한다거나 자유를 더 추구한다거나가 다르고 또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거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입장이 다른 분과 만날 때도 나의 입장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밝힌 그대로 저의 입장을 밝혔고요. 그 가치와 정신을 죽는 날까지 유지하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과 정반대의 보수의 지도자와 연립정부를 꾸렸었고요. 아주 보수적이었던 분을 통일부 장관, 안기부 장 이렇게 시켰었어요. 그래도 국정을 잘 운영했습니다. 지금 제3지대에서 만날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던 그분들과 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3지대 빅텐트가 현실화되면 굉장히 그 넓은 스펙트럼의 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분들을 규합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이것이 공통된 열정입니다. 차롱성 같은 양당 독점의 구도,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 거기에 바람구멍이라도 내고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공통됩니다. 그리고 아까 스펙트럼 말씀했는데 그것도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DJP 연합보다는 훨씬 더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가치를 쭉 들어보면 이전에 이제 추구했던 거라든지 또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가치였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차별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탈당해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사람이 문제인 건지 가치가 문제인 건지 어느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신 건지 지금 양당, 기성 정당들도 그들이 표방하는 가치는 근사한 것들이 많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실제로 그들이 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권 없는 정치, 그게 새롭지 않은 구호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은 정치가 특권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잡겠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고대 양당 정치 이제 타파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님도 이제 대표를 고대 양당의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고 이준석 전 대표님도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게 그 사이의 과정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거대 양당 대표에서 이제 거대 양당 타파로 나아가는 데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오히려 양당에서 대표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 폐해를 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양당에서 함께 했고 또 책임 있는 역할까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반성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도, 그것은 오히려 더 결실을 맺기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